자, 보시죠. 보시면 어디냐면 이제 462페이지. 우리가 2장 건축물의 건축 등입니다. 건축법에서 제일 중요한 장이 어디냐 물어보면 바로 이 건축물의 건축입니다. 2장이에요. 2문제에서 3문제가 출제됩니다.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장을 되게 잘 하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 여기 한번 보실래요? 건축법 체계도인데 제일 먼저 건축주가 계약을 합니다. 누가 계약하냐면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일단은 설계하는 설계자하고 계약을 해야 되죠. 그리고 건물을 짓는 시공자하고 또 그걸 제대로 공사하는지 못하는지 감시하는 감리자하고 이렇게 계약을 합니다. 그럼 계약을 하면 이제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뭐가 나와야 돼요? 설계도면. 그래서 설계자한테 건축사한테 설계도면을 맡겨서 설계도면을 딱 받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뭐 하죠? 이제 허가권자한테 허가를 받아요. 됐나요? 자, 그런데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허가권자한테 허가 받으러 가니까 아니 이거 모르셨어요? 여기에는 이 정도 규모로 건물 지을 수가 없어요.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아니 나 지금 땅 다 사놓고 설계까지 해서 지금 대금까지 지불했는데 그럼 이런 얘기하면 어때요? 그걸 왜 저한테 얘기하세요? 제가 하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이거 민원이라고 허가 담당하는 업무 담당자하고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업무 담당한 자도 자기가 한 거 아니잖아요. 본인이 이제 다른 데 얘기 듣고 된다고 해서 한 거잖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이게. 그렇죠? 이런 경우가 너무 많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뭐죠? 그래도 허가 내달라고 막 하고 난리가 나고 막 하여튼 그런 게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야, 안 되겠다. 허가 신청 후에 해당 대지가 관계법령 검토 과정에서 건축주의 설계한 대로 건축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가 너무 많더란 얘기예요. 그러면 당연히 건축주는 토지 구입 비용이 들죠. 그리고 건축 설계 비용 등 피해가 발생해야 안 해요. 하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허가 대상인 건축물을 대상으로 허가 받는 대상물을 어떻게 하냐? 사전에 결정 신청하게끔 해서 누가요? 허가권자한테 사전 결정을 딱 보고 사전에 이거 허가 받아도 되는 건물입니다 아닙니다를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뭐죠? 이런 토지 비용과 이런 것들이 들 리가 없잖아요. 미리 가타부터 얘기해줘. 그래서 어떤 효과가 있냐면 건축 허가 신청 전에 입지 기준 적합 여부를 일단 판단할 수 있고요. 사전 결정 신청을 해서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사전에 건축 가능성을 뭐 할 수 있어요?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 준비하고 땅 토지까지 다 해가지고 허가 받으러 왔는데 허가 안 된다 그러면 허무하잖아요. 그런 걸 사전에 뭐죠? 검토를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전 결정 신청자가 사전 결정 신청을 하면 누가? 허가권자가 보고 이 정도면 허가 신청해도 되겠습니다 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전 결정 신청이 통보가 나잖아요. 그럼 거의 허가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되기 때문에 바로 허가 신청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기간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언제까지 신청을 하는 기간이 있겠죠. 그 기간 내에 안 하면 건물을 지은 마음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조심하실 게 이 사전 결정 신청에서 통지가 되어서 신청되었다고 해서 허가를 받은 게 아니에요.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허가를 뭐 해야 돼요? 신청을 꼭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건축주는 설계비 부담이 그만큼 또 뭐가 돼요? 경감이 되잖아요. 이래서 뭘 하게 된다고요? 사전 결정 신청을 하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보시면 463페이지 보시면 그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1번 건축에 관한 입지 규모의 사전 결정입니다. 1번 별표 2개 허가 대상 건축물의 사전 결정 신청 20회, 25회, 28회 3번 나왔어요. 건축 허가 대상 건축물 신고 대상 아니에요. 무슨 대상? 허가 대상일 때만 그렇다는 얘기예요.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 허가 신청하기 전에 당연히 뭐 하기 전이에요? 아니 허가 신청하기 전에 해라고 이 제도를 만들었는데 하루 이놈 민원이 많아서 허가 신청하고 난 뒤에 이걸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허가 신청 전에 누구한테? 허가권자 동그라미 하세요.
이것도 사전 결정이지만 허가권자가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허가권자에게 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다음 사항에 대한 사전 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럼 신청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 1번,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이 법이나 관계 법령에 허용되는지 여부. 두 번째,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건축 기준 및 건축 제한, 그 완화에 관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해당 대지에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규모가 맞는지. 또 하나는 3번, 실제로 시험 문제 3번이 나왔어요.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자가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항도 사전 결정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되죠? 자, 그런데 이 사전 결정 신청을 할 때 어차피 뭐도 하냐면 이런 거 아시죠? 건물 규모를 큰 거 지으면 우리 규모 큰 거 있잖아요. 롯데타워라든지 다른 거 이렇게 건물 지을 때 보면 제일 문제되는 게 뭐예요? 교통 상황이죠. 그렇죠. 교통 상황이죠. 그래서 교통 때문에 허가가 안 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허가할 때 교통 상황도 같이 체크하거든요. 그럼 사전 결정할 때도 나중에 그것 때문에 허가가 안 날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체크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2번 보니까 사전 결정 20회, 28회 두 번 나왔어요. 별표 하나. 사전 결정을 신청하는 자, 앞으로 사전 결정 신청자라 그래요. 는 건축위원회의 심의와 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있죠. 이 평가서의 검토를 뭐 한다고요?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얘기예요.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는 거. 근데 이거 신청하다 보면 환경상의 문제가 또 체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밑에 보니까 20회 때 나왔어요. 허가권자는 사전 결정이 신청된 건축물의 대지 면적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일 경우에는 누구한테? 환경부 장관이나 아니면 지방환경관서의 장 있죠. 그 장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협의를 뭐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래야 이것도 허가가 나고 막 그럽니다. 그 다음에 4번. 오케이. 사전 결정을 딱 하고 난 뒤에 사전 결정 사항 보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허가해도 되겠습니다 하고 통지를 해줘야 되겠죠. 그게 또 20회 때 나왔어요. 허가권자는 사전 신청을 받으면 입지나 건물의 규모, 용도 등을 사전 결정한 후 며칠 이내일까요? 사전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어 놓으세요. 사전 결정일로부터 며칠 이내? 7일 이내에 통보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누구한테요? 사전 결정 신청자에게. 얼마나 기다리겠어요, 애타게. 그러면 며칠 이내? 7일 이내. 그래서 건축법에서 언제까지 알려줄게요 하는 얘기가 나올 때 제일 많이 나오는 숫자가 7일입니다. 언제까지 통지해 줄게요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때 많이 나오는 숫자가 7일입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사전 결정 신청자 7글자이기 때문에 7일로 해도 되는데 제일 많이 있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464페이지. 464페이지 보시면 5번. 사전 결정 통지에 따른 효과입니다. 사전 결정 통지를 받으면 이런 효과가 있대요. 28회, 30회 두 번 나왔습니다. 사전 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요, 다음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를 한 것으로 봅니다. 와우. 1번. 국토계획법에서 우리 개발행위 허가 기억나세요? 개발행위를 하려고 하면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사전 결정 통지를 받으면 이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와. 두 번째.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전용 허가가 뭐냐면 산지의 용도를 변경해서 다른 걸로 쓸 수 있도록 해주는 허가입니다. 아니, 산지에다가 뭐 건물을 한다든지 만들려고 하면 이 허가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산지 전용 허가와 아니면 산지 전용 신고, 아니면 산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허가,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뭐 받으면? 사전 결정 통지를 받으면. 다만, 어디에서는? 보존상지일 경우. 보존산지는 산지를 보호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보존산지라고 하는 것은 산지를 보호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보존산지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임업용 산지가 있고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공익용 산지가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보존산지라 그러면 두 가지가 있다고요. 임업용 산지라는 것은 임업용으로만 무조건 써야 되는 산지예요. 그런데 공익용 산지라는 것도 있다고요. 어디에는? 보존산지에는. 그럼 임업용 산지는 해당 안 되고 여기서 보존산지라 그러면 어디를 얘기하냐면 공익용 산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공익용 산지가 뭐냐면 여기 보세요. 산중에서 산사태가 일어난 걸 막기 위해서 건축 행위를 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자연을 우리가 보통 가꿀 때 우후죽순으로 막 건물을 지으면 안 되니까 그래도 그 휴양지에 와가지고 휴양림 아시죠? 휴양림 가서 우리 1박 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건물을 지어야 돼, 안 지어야 돼요? 지어야 되잖아요. 그럼 개발 행위를 해야 된다고. 무슨 말이세요? 그런데 개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을 무슨 지역으로 정해놔야 되냐면 도시지역으로 정해야 되는 거예요. 도시지역 중에서도 무슨 지역일 때? 녹지지역일 때. 무슨 말이 이해가 돼요? 그래서 보존산지도 무슨 지역일 때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도시지역에만 해당하는 거예요. 공익용 산지 중에서도 무슨 지역으로 정해야지만 도시지역으로 해야지만 거기다가 뭘 할 수 있어요? 건물도 할 수 있고 지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개발 목적으로 공익의 목적인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일반 건물을 짓는 게 아니고 휴양림 짓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보존산지이지만 무슨 지역이 되면 도시지역인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그럼 여기 보세요. 보존산지인데 지역이 농림지역이에요. 그럼 허가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허가 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그런 경우는 안 된다고. 보존산지일 때 무슨 지역? 개발을 할 수 있는 도시지역인 경우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조심하세요. 답은 그거예요. 이 문제에서 답은 그거라고. 답이 되는 경우는. 다른 게 답이 안 돼요. 다른 걸 외우는 게 아니에요. 답이 되는 걸 외우셔야지. 그럼 시험 문제는 보존산지인 경우인데 다른 지역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무슨 지역일 때만? 도시지역만 해당하는 거라고. 그럴 때만 사전결제 통지를 받으면 허가나 신고나 이런 거 받은 것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3번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 허가. 농지전용도 마찬가지. 원래 농지전용이나 농지예요. 농지의 용도를 변경해서 공장부지나 아니면 뭐죠? 주택이나 이런 걸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런 허가나 신고, 협의도 한 것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4번 하천법에 따르는 하천을 뭐 할 수 있는 점용할 수 있는 허가도 한 것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됩니다. 됐죠?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시험 문제에서 한번 보세요. 이렇게 나왔어요. 30회 시험에 건축법령상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허가권자의 사전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것만 모두 고른 것은 첫 번째, 국토계획법에 관한 개발행위 허가 받은 것을 보죠. 두 번째, 산지관리법에 따른 도시지역 안에 보존산지. 보존산지인데 어디 안에가 돼야 돼요? 도시지역 안에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그 다음에 산지법에 따른 농림지역 안에 보존산지에 관한 보존산지인데 뭐예요 지금? 이거 안 된다고. 무슨 지역일 때만? 도시지역일 때만 개발이 가능할 수 있다고요. 그 다음에 농지전용 허가. 맞잖아요. 농지전용 허가. 그래서 답은 기역, 니연, 니열.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 6번 협의와 의견 제출 28일 때 나왔어요. 허가권자는 의제되는 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사전 결정을 하려면요. 미리 위에 있는 사전 결정한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의해서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뭐하고서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얼마?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는. 그러니까 의견 제출한 얘기가 너무 거의 15일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7번 별표 하나 20회 28이 두 번 나왔어요. 사전결정 신청자는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몇 년 이내? 2년 동그라미 하셔야 돼요. 2년 이내에 뭐를 신청하는 거? 건축 허가를 신청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사전결정 신청을 받았다고 해서 그 통지를 받았다고 해서 허가가 된 게 아니에요.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건축 허가를 신청해야 돼요. 이 기간에 만약에 건축 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당연히 사전 결정 효력은 없어지겠죠. 됐나요? 자, 여기 보세요. 앞으로 허가가 나오잖아요. 허가가 나오면 무슨 기간이 나와요. 몇 년 이내 이런 거. 이것뿐만 아니고 허가가 나오면 몇 년 이내 나오면 머릿속에 뭐가 넣으면 되냐면 2년 이내 이렇게 기억합니다. 거의 다가. 그리고 허가 말고 규모가 작은 경우는 신고만 해도 되죠. 신고가 나올 때는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뒤에 1년이 나와요. 신고가 나오면 뒤에 1년. 이 두 개만 안 헷갈리면 돼요. 그래서 한자 성어가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허이신일, 허이신일이라는 사자성어가 나옵니다. 허이신일 됐나요? 허가는 몇 년? 2년 이내. 신고는 몇 년? 1년 이내. 허이신일 됐나요? 허이신일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허이신일. 나중에 뒤에 가서 물어볼 거예요. 뭐라고요? 허이신일. 오케이. 허이신일. 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28일 때 건축법령상 건축허가 사전결정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1번 사전결정을 할 수 있는 자는 누구예요? 허가권자. 두 번째, 사전결정 신청사항에는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 신청자가 고려해야 될 사항도 포함되어 있죠. 그 다음 사전결정 통지로서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가 의제되는 경우에 허가권자는 사전결정하기에 앞서 관계행정기관장과 협의해야 된다. 그렇잖아요. 네. 그 다음 사전결정 신청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 사전결정 신청자는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몇 년 이내? 2년 이내 착공신공을 해야 된다. 허가도 안 났는데 공사하겠다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뭐 해야 돼요? 허가죠. 착공신고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죠. 건축 허가예요. 허가 신고도 아니고 건축 허가를 뭐 해야 돼요? 신청해야 된다고. 그렇죠? 건축 허가를 신청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기간 내에 착공 신고가 아니고 건축 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사전 결정 효력이 어떻게 돼요? 상실된다. 그 얘기입니다. 됐나요? 조심하셔야 돼요. 착공 신고 아니에요. 건축 허가입니다. 허가를 신청해야 돼요. 답은 5번.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 건축 허가에 대해서 나옵니다. 건축 허가에 대해서 나와요. 자, 보시면 허가는 아까 얘기했죠. 여기 한번 보세요. 허가는 어디서 이루어져요? 세 번째 서열. 그래서 허가권자 누구예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됐나요? 그런데 특별시나 광역시에 규모가 좀 큰 거, 건물의 층수가 21층 이상 되거나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얼마? 10만 제곱미터 이상 되잖아요? 그러면 구청장이나 군수가 위험해서 제가 책임지긴 좀 그렇습니다. 형님이 해주시죠. 그래서 누가? 그때는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이 허가를 줍니다. 됐나요? 됐죠? 그런데 시장하고 군수는 끝까지 자기네들이 뭐 하는 거예요? 허가를 합니다. 그런데 도지사가 사전에 뭐는 할 수 있어요? 승인은 해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검토를 하는 거죠. 그 얘기가 나오게 돼요. 자, 여기 보세요. 그래서 허가권자는 원칙은 허가권자 누구예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허가권자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도 허가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누구는 안 돼요? 도지사는 안 돼요. 도지사는 아니에요. 층수가 몇 층 이상이면 21층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합계가 얼마?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이 허가할 수 있다는 거. 그런데 예외적으로 뭐냐면 예외적으로 공장이나 창고일 경우에는
이 정도 규모가 되더라도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이 허가 안 받아도 돼요. 예외적으로. 공장호 창고는. 공장과 창고가 21층이 되는 경우는 잘 없어요. 면적이 넓어지겠지.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위험한 게 뭐냐면 규모가 크니까 위험한 거잖아요. 근데 사전에 지방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문제 없어요 하고 인정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세요? 그게 문제, 저희들이 인정할게요 하면 굳이 특별시장과 광역시장한테 허가를 안 받고 누구한테? 구청장이나 밑에 세 번째 서열한테 받아도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세요? 그래서 제외한다 그 얘기예요. 됐나요? 그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 얘기가 보시면 465페이지 보세요. 2번. 465페이지 2번. 허가권자. 건축물을 허가하거나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이 허가받는 거 맞죠? 그리고 다만 21층 이상 되는 건축물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1번 별표 3개 허가권자 17회, 19회, 22회, 23회, 25회, 31회 엄청 많이 나왔죠. 원칙은 아까 얘기했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이에요. 예외적으로 동그라미 1번 몇 층 이상 21층 건물 이거나 연면적 합계가 얼마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는 어디다가 특별시나 광역시 할 때는 누구한테? 특별시장, 광역시장한테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옆에 보니까 가로에서 공장이나 창고 및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건축물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연면적 10분의 3 이상의 증축으로 인해서 층수가 21층으로 되거나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 되는 경우의 증축도 포함한다 안 한다? 포함한다는 얘기예요. 그 경우도. 그러니까 그냥 21층 되지 않더라도 원래 21층이 아닌데 연면적 10분의 3 이상의 증축으로 21층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인정하겠다고요. 그것도 21층으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연면적 합계도 마찬가지고. 됐나요?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자, 작년에 이제 사례형 문제가 시험 문제 나왔었어요. 실제로 이렇게 예를 들었는데 20층짜리 건물이든지 연면적의 합계가 5만 제곱미터인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허가권자가 누군지 얘기하시면 돼요. 이걸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남동에다가 지었습니다. 그럼 허가권자 누구예요? 누구예요? 청남 동장요? 네. 동구청장요? 뭐예요? 강남구청장이죠. 강남구청장. 그 다음에 부산광역시 동구 수정동은요? 몰라도 여러분들이 구청장이죠. 그렇죠? 저거 내가 모르는데 그건 아니잖아. 그 다음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업 자체에서 서귀포시는 이거는 없다고 그랬죠. 행정상의 이유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그 다음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어디에? 분당구청장이에요? 이 분당구는 없어요. 권한이. 어디? 성남시장이죠. 시장. 그죠? 성남시장. 됐나요? 시도라고 얘기했잖아요. 시도. 그래서 도의 시군이라고 얘기했죠. 시. 자, 그 다음 25층 연면적 15만 제곱미터의 건축물을 신축합니다. 허가권자 누구냐?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남동은 그렇죠. 서울특별시장. 부산광역시 동구 수정동은 부산광역시장. 그 다음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업은 똑같죠. 이건 달라지는 게 없죠. 그 다음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는 누구예요? 그렇죠. 경기도지사 아니에요. 경기도지사는 허가권이 아니에요. 승인해 주는 거지. 그래서 성남시장이 하게끔 돼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경기도지사는 사전 승인 받는 거야. 그래서 보세요. 도지사의 사전 승인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럼 조금 전에 우리 했던 거 이거 있죠. 층수가 얼마? 21층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합계가 얼마? 10만 이상 되는 건축물은 허가를 도지사가 하는 게 아니고
시장 군수가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고 하면 사전 승인을 해주는 거지. 허가는 너희들이 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밑에 보니까 465페이지 밑에 보니까 사전 승인 별표 3개 19회, 21회, 22회, 24회 나왔어요. 시장 군수는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려면 미리 건축 계획서와 국토교통부로 정하는 건축물의 어떤 용도 그리고 규모, 형태가 표시된 기본 설계 도서를 뭐해서 첨부해서 누구한테?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는 거예요. 허가 받는 거 아니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 2번 묶어주세요. 동그라미 1번, 2번. 층수가 얼마? 21층 이상. 연면적 합계가 얼마? 10만 제곱미터 이상. 똑같죠? 뒤에 공장 제외적 이상 다 똑같습니다. 허가 받을 때 똑같아요. 됐죠? 그 다음에 466페이지. 또 사전 승인 받아야 될 게 나옵니다. 3번하고 4번 묶어주세요. 3번 보시면 자연 환경이나 수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도지사가 지정 공간구역 딱 봐도 함부로 지으면 안 되는 곳이죠. 이런 곳에다가 몇 층 이상? 3층 이상이든지 또는 연면적 합계가 얼마? 1,000제곱미터 이상 되는 건축물을 아래와 같은 박스에 나오는 용도로 건축하고자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뭘 받아야 돼요? 사전 승인 받아야 돼요. 됐나요? 누구한테? 도지사한테. 그럼 보니까 뭐가 있어요? 뭐 공동주택하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우린 주로 볼 게 숙박시설하고 위락시설만 밑줄 꺼 놓으시면 돼요. 주로 얘기하는 게 숙박하고 위락시설입니다. 그럼 나왔네요. 자연환경이든지 아니면 수질보호구역 있죠. 그 구역에 얼마를 지으면 3층 이상이 되든지 아니면 연면적 합계 1,000제곱 이상이 되는 걸 짓고자 합니다. 근데 용도가 반드시 뭐가 돼야 돼요? 숙박 아니면 위락시설. 됐나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자연환경 구역, 보호구역이 있죠. 수질보호구역 둘 중에 하나인 경우로서 and 연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이든지 아니면 3층 이상 둘 중에 하나를 숙박이나 위락시설로 짓고자 하면 무조건 누구한테? 도지사한테 사전 승인 받아야 돼요. 무슨 말이가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지금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둘 중에 하나, 이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이거 외에도 또 있지만 용도가. 근데 그게 and가 된다고. 됐나요? 됐어요? 자, 머릿속에 기억합니다. 이거 정말 안 외워져요, 이거. 정말 안 외워진다. 이거야 어차피 허가 받는 거와 똑같기 때문에 머릿속에 넣을 수 있는데 이거 안 외워져요. 이게 진짜. 문제를 봐도 다 기억이 안 나고. 그죠? 자, 도지사한테 누가요? 수기가 또 나왔어요. 수기 나오면 숙박하고 위락이에요. 수기가 자수를 합니다. 원래 북한에 있었는데 내려와서 자수를 해요. 자수할 때 몇 번 누르는지 아시죠? 몇 번 눌러요? 1,003번 눌러요. 119 아니에요. 자수는 119 아니에요. 자수할 때는 몇 번 눌러요? 1,003번 눌러요. 수기가 뭐 할 때요? 자수할 때 몇 번 누른다고요? 1,003번 누릅니다. 도지사 오빠 사전 승인해줘. 됐나요? 수기가 뭐 할 때요? 자수할 때 몇 번 눌러요? 1,003번 누릅니다. 도지사 오빠 뭐 해달라고? 사전 승인해달라고. 됐죠? 그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됐죠? 그리고 밑에 보니까 4번, 동그라미 4번. 이제는 어느 시설이냐면 어느 구역은 주거 환경이나 교육 환경 등 주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가 지정 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또 누구죠? 위락시설하고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거. 근데 이거는 지금 면적 제한도 없고 건축 제한도 없죠. 아니 건물 몇 층 이상일 때 해당된다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짓기만 하면 어디다가 주거 환경이나 교육 환경에다가 뭐를 짓기만 하면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 딱 봐도 이런 데 지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짓고자 하면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돼요.
도지사가 오케이 하면 지을 수 있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수기가 몇 번 누르고 1003번 누르고 자수를 했어요. 자수해가지고 수기가 뭐가 된 줄 아세요? 교주가 됐어요. 그래서 교주가 된 누구? 수기. 수기가 교주가 되니까 뭐가 필요 없냐면 면적이나 층수는 아무 규모가 필요가 없게 돼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교주는 규모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바로 수기가 교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교육 환경과 주거 환경의 수기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그리고 규모 제한 있다 없다? 없다. 그럼 2층짜리만 지어도 뭐가 돼요? 사전 승인 받아야 돼요. 1층만 지어도 사전 승인 받아야 돼요. 아시겠죠?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됐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왔어요. 21일 때 건축법령상 시장 군수가 건축 허가를 위해서 누구한테요?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1번 연면적 10분의 2 증축해서 층수가 21층이 되는 공장. 10분의 3이었죠. 그런데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뭐예요? 공장은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는 대상에 속하지 않아요. 공장하고 누구? 창고는. 됐나요? 그 다음 두 번째. 연면적 합계가 원래는 얼마?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사전 승인 받아야 되는 거 맞죠? 근데 누구기 때문에? 창고라서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맞아, 틀려요. 딱 보세요. 자수죠. 자잖아, 자. 자수하려면 몇 번 눌러요? 1003번. 1003번 둘 다 안 되잖아요. 1003번 둘 중에 하나는 만족해야 되는데 둘 다 안 되죠. 수기는 맞는데. 자수하고 수기는 맞잖아요. 근데 1003번이 안 되잖아. 무슨 말이세요? 이게 틀린 거죠. 그 다음. 자수가 아니고 누구예요? 교주죠. 교주는 면적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층수 제한도 없어요. 뒤에 누구 나와요? 수기. 맞네. 그럼 도지사 사전 승인 받아야 되죠. 4번. 됐나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해오면 이거 기억 못해요, 여러분. 그 다음. 뭐 나왔어요? 자수죠. 자수잖아, 자수. 그럼 뒤에 뭐 나와야 돼요? 1003번. 수기. 1003번. 1003번 둘 중에 하나 만족해야 되죠. 3번 만족 못하죠. 3층 이상 아니잖아요. 안 되네요. 수기는 맞는데. 그러면 도지사 사전 승인 대상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찾는 거라고. 됐나요? 이렇게 봐주시면 되죠. 됐죠?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466페이지에 아래쪽에 보시면, 밑에 보시면, 중간에 보시면 3번 건축 허가 등의 신청인데 동그라미 1번 19회 때 나왔어요. 건축물의 건축 또는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 신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누구한테?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 밑에 보면 5번 건축 허가의 필수적 취소 나오는데 이건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취소, 거부, 제한 이 세 가지는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그 세 개를 같이 묶고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외에 하나 보셔야 될 게 467페이지 오른쪽 보세요. 오른쪽 보시면 6번 대지의 소유권 확보 및 매도 청구 나오나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건축 허가를 하려고 하는 자는 건축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 일단 토지를 매입해야 돼, 안 해야 돼? 아니 토지 매입도 안 하고 거기다 건물 짓는다 그러면 사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건축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 반드시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소유권 없이도 가능한 경우가 있대요. 오, 보자고요. 가로 1번 대지 소유권 확보 28일 때 나왔어요. 건축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만 됩니다. 다만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도 허가를 신청할 수 있어요. 어떤 경우냐? 1번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지만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뭐가 있으면 그건 자격이죠. 자격을 확보한 경우에는 괜찮대요. 대신에 이런 경우는 안 돼요. 어떤 경우에?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이 있죠. 그 자격을 가지고 있는 건 안 돼요. 그럼 분양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가지고 있는 권원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경우일 때다 그럼 틀린 거예요. 그 다음 2번, 3번은 한번 읽어보시고 4번 건축하려는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 있죠. 또는 공유지에 대하여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의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나중에 뭐하죠? 매각하거나 양효할 것을 확인한 경우는 나중에 해준다는 걸 국가에서 인정해 준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소유권이 없더라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5번째 건축주가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을 변경하기 위해서 집합 건물의 소유 관리에 관한 법, 집합건물법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제15조 1항에 따른 결의가 있으면, 결의라고 하는 거 뭐냐면 구분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또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을 결의로서 결정한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다른 게 아니고 그 구분 소유자들이 4분의 3 이상이 인정해 준 거예요. 그럼 인정해 줬다는 것은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4분의 3 이런 거 몰라도 되고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면은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됐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원래는 건축 허가를 받으려고 하면 반드시 대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돼요. 근데 이런 경우일 때는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허가를 신청하고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거기까지입니다. 매도 청구는 안 보셔도 돼요. 그럼 여기 볼게요. 28일 때 이렇게 나왔습니다. 건축법령상 건축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만 모두 고른 것은 기억,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건축주가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한 경우, 건축주가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한 건 맞죠? 그런데 무슨 목적이면 안 돼요? 분양 목적인 경우는 안 돼요. 1번 기억 아니죠. 2번 건축주가 집합건물의 공용 부분을 변경하기 위해서 집합건물법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뭐한 경우 증명했다고요. 그 구분 소유자들이 다 증명해 준 거예요. 결의한 거예요. 그러면 오케이지 뭐. 건축하려는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에 대해서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의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할 것을 확인한 경우에 그럼 되죠. 그래서 몇 번이에요? 니은하고 디귿 4번이죠. 됐나요?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여기까지. 자, 암기사항 보시죠. 24번 건축 허가 대상 건축물 무슨 대상이 아니에요? 신고 대상 아니에요. 제외. 건축하는 자는 건축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전 신청을 하는데 어떤 경우냐면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건축법이나 관계법령에 허용된지 여부 그리고 여러 가지 사항 그리고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서 신청자가 고려해야 될 사항에 대한 사전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사전 결정을 할 수 있는 자는 누구예요? 허가권자죠. 건축 허가권자. 건축 허가권자. 그 다음에 사전 결정을 신청하는 사전 결정 신청자는 건축위원회 심의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허가권자는 사전 결정이 신청된 건축물의 대지 면적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경우 환경부 장관이나 지방환경 관서의 장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협의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해야 한다. 그 다음에 허가권자는 사전 결정을 받으면 입지나 건물 규모, 용도 등을 사전 결정한 후 사전 결정일로부터 며칠? 7일 이내에 사전 결정 신청자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사전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국토계획 및 이용행하는 법률에 따른 허가?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산지관리법에 따르는 보존산지에 대해서는 무슨 지역? 도시지역이죠. 그렇죠. 이 안에 보존산지에 관해서만 산지전용 허가와 산지전용 신고, 산지 일시사용 허가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 허가 신고 협의한 것으로 보고 하천법에 따른 하천전용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는 거. 그런데 이와 같이 의제되는 경우 허가권자는 해당되는 내용이 포함된 사전 결정을 하려면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협의해야죠, 당연히. 그리고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얼마?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누가? 사전결정을 신청한 자가 돌아다니면서 받는 게 아니에요. 받는 게 사전 통지를 받으면 받은 곳으로 보는 거예요. 사전결정날. 근데 그 전에 누가? 허가권자가 이 일을 하겠다고요. 미리 이걸 다 처리해 놓겠다고요. 넌 걱정하지 말라고. 무슨 말이 이해가 돼? 그 얘기를 지금 쓰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 사전결정 신청자는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몇 년 이내, 2년 이내 건축 허가를 신청해야 되고, 이 기간에 건축 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사전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그렇죠? 상실된다. 그 다음 29번.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누구한테 허가받아야 돼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누구한테?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층수가 얼마죠? 21층 이상 이거나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입니다. 근데 이게 연면적의 10분의 3 이상을 뭐해서 증축하여 층수가 21층이 되거나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 되는 경우도 뭐한다? 포함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경우는 아니지 않느냐? 아니면 해당됩니다. 그런데 뭐일 때는 공장이나 창고 그리고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건물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해당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제외한다. 즉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한테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 시장 군수는 사전 결정을 한다고 그랬는데 도지사한테 사전 신청을 한다고 그랬는데 층수가 얼마? 21층 이상. 그렇죠?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21층 이상. 연면적 합계는 10만. 그리고 기억나시죠? 수기가 자수하죠. 얼마 누르고? 그렇죠. 자수하는데 1003번 누르고 자수합니다. 누가요? 수기가. 그래서 자수하는데 1003번 누르고 수기가 자수한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수기가 뭐가 돼요? 교주가 돼요. 수기가 교주가 됩니다. 교주는 면적과 층수 제한이 없어요. 그냥 교주만 되면 수기가 됩니다. 그렇죠? 수기는 교주가 돼요. 아시겠죠? 교육 환경이나 주거 환경에는 숙박시설, 위락시설 할 때 무조건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미리 건축계획서와 국토교통부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형태가 표시된 기본 설계 도서를 첨부하여 누구한테?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됐죠?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를 정하는 설계 도서와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해서 관계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를 첨부해서 누구한테? 당연히 허가권자한테 제출해야죠. 그렇죠? 허가권자한테 제출한다는 거. 33번. 건축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대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근데 예외적으로 이 경우일 때는 확보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 허가 신청할 수 있어요.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뭐하고? 제외한, 그렇죠? 제외한 건축주가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그 대지를 사용해서 권한을 확보한 경우, 그리고 건축하려는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 공유지에 대해서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의 관리청에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해할 걸 확인한 경우, 그리고 건축주가 집합건물의 공용 부분을 변경하기 위해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오케이.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면 우리가 오늘 해야 될 부분은 다 정리가 되고 다음 시간에 그 뒷부분 이어가지고 건축법은 쭉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수고했습니다.